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부터는 습관이 건강을 결정한다. 지금 인생의 체력을 길러야 할 때. 지은이는 제니퍼 애슈, 옮긴이는 김지혜, 발행은 북라이프입니다. 이 책의 저자 제니퍼 애슈턴 박사는 전문 의학인으로서 미국 최고 인기 방송인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하며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매달 시도하는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은 물론 자신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의 습관에 맞춰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월 금주의 달, 술을 멀리하자 몸속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2월 플랭크와 팔굽혀펴기의 달, 매일 아침 90초 만에 심장을 터질 듯 뛰게 만드는 법. 3월 명상의 달, 20분간 눈을 감았을 뿐인데 믿을 수 없이 차분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 등 단순하지만 획기적인 한 달 1습관 1년 건강 챌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러 개의 습관을 한꺼번에 정복하려고 욕심내지 말라고 충고하는데요. 식단, 운동 습관, 수면 패턴 등 생활 습관을 급격하게 바꾸는 성급함이야말로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목표에 전부 도전할 필요도 없고 가장 와닿는 목표를 자유롭게 고르되 최대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도전을 시작하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50부터는 습관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납작한 배, 깨끗한 피부, 넘치는 활력 등 1년 동안 12개의 새로운 도전에 성공하고 인생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4월 유산소 운동의 달, 온몸이 활력으로 펄떡이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매달 시도하는 사소한 변화가 어떻게 결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궁금한가? 답은 아주 간단하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무엇을 얼마나 먹고 마시는지, 얼만큼 휴식을 취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몸과 마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음식, 수면, 운동은 모두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물론 습관 하나하나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는 순식간에 쌓인다. 같은 행동을 매주, 매달, 매년 반복하면 그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달리 말해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시간이 갈수록 강력해져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건강뿐 아니라 행복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물을 조금 적게 마셨다고 해서 당장 입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몇 주, 몇 달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만성 탈수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결과적으로는 체중 증가, 피로감, 입냄새 등 여러 신체, 정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집중적으로 실천했던 건강 습관은 모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월별 과제가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나에게만 효과 있었던 과제를 임의로 선정하지는 않았다.
각 과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나이, 성별, 체형, 운동 능력, 경제 수준, 직업 경력, 생활 양식이 어떠하든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활동이다. 삶의 이론 습관들이기에 도전하고 실천했던 한 해를 보낸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건강하다. 엄청나게 극적인 변화에 성공했거나 미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식단을 따라 말도 안 되는 다이어트를 했거나 고문당하듯 3달 동안 쫄쫄 굶거나 값비싼 트레이닝 시설에만 매달렸기 때문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에게 꼭 맞는 셀프케어 방식을 알아냈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예전에 나는 셀프케어 방식으로 미용만을 떠올리곤 했다. 외모를 가꾸기 위한 머리 자르기, 피부 관리, 화장품, 손톱 관리, 스파 같은 것들을 연상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에 가거나 명상하는 것도 셀프케어 일부로 여기기는 한다. 하지만 운동과 명상은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일의 일부라고 여겼다. 어쨌든 나는 전국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건강 프로그램의 얼굴이자 웰빙을 선도하는 목소리로서 활동 중이었다. 바로 내가 이 일의 적임자였던 셈이다. 하지만 1년 12달의 도전을 거치면서 셀프케어 범위가 외모 관리와 기본적인 심신관리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일 내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깨달았다. 셀프케어는 나의 행동과 생각, 의사결정, 태도, 세계관 모두에 영향을 끼치며 나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다.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며 다른 사람을 대하고 주변 환경을 느끼는 모든 행동이 셀프케어에 포함되었다. 이제 적어도 나에게 셀프케어란 외모를 꾸미기 위해 공을 들이는 것처럼 내면의 자아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머리 스타일과 얼굴, 피부에 정성을 쏟는 만큼 자신의 마음에도 신경 쓴다면 진정한 셀프케어를 실천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이봐요. 난 몸과 마음의 변화는커녕 행동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일 여유조차 없어요. 나도 한때 똑같은 생각을 했다. 만약 누군가 나더러 단 하루에 새로운 습관 12개를 추가하라고 요구했다면 아마 선뜻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셀프케어는 할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하는 일이 아니다. 평소 일과를 재조정해서 할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CEO,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투잡 방송인,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 그 누구라도 시간을 내어 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나는 매일 짬을 내어 자신을 돌보면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트레스가 줄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에너지가 솟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엄마로서 얻은 성과도 크다. 내가 시간을 들여 나를 가꾸니 아이들도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웠다. 어쩌면 셀프케어야말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한 결정적인 요소일지 모른다. 매일 셀프케어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건강과 행복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물론 하룻밤 사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지는 않았다. 나도 12가지 습관을 한꺼번에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점이 바로 이 책의 백미다. 매달 다른 목표에 새롭게 도전하면서 건강과 행복 수준을 높일 기회를 매번 새로 얻을 수 있다. 성미가 급한 사람이라면 12개의 목표를 단번에 정복하고 싶다는 유혹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의사이자 부단한 자기계발자로서 단언하건대 그 유혹이야말로 결코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식단 변화, 행동 교정, 생활 습관을 급격하게 바꾸려 들면 99% 실패한다. 나는 환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매번 확인한다. 어떤 환자가 식단, 운동 습관, 수면 패턴 등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주려고 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지쳐 나가떨어진다고 보면 된다. 급격한 변화를 통해 일시적인 성과를 누리는 환자도 있긴 하지만 그 결과는 보통 몇 개월 안에 사라진다. 단 몇 주, 며칠 만에 사라져 버릴 때도 있다. 한 달에 한 개씩 새로운 건강 습관을 들이는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몸과 마음을 아주 조금씩 짧은 시간을 들여 개선하다 보면 지속적인 성공을 누릴 수 있다. 4월, 유산소 운동의 달. 온몸이 활력으로 펄떡이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첫째 주, 땀을 많이 낼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이유. 1일차 집을 나서자마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강사 중 한 명인 줄리 더머가 진행하는 45분짜리 소울사이클 수업에 등록했다. 예전부터 스피닝 운동을 좋아해서 꾸준히 수업에 참여했다. 일단 가기만 하면 뭘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강사가 말하는 대로 다양한 속도와 움직임, 음악에 맞춰 바퀴를 굴리기만 하면 된다. 수업을 마칠 때쯤이면 땀을 충분히 빼고 엔도르핀이 충만한 상태가 된다. 유일한 단점은 소울사이클 수업을 들으려면 수업료를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단 등록하고 난 다음에는 수업료 $36를 날리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한 돌이킬 방법이 없다. 수업 첫날 나는 일부러 일찍 도착해 뒤쪽의 자리를 잡았다. 보통은 앞쪽 자리를 선호하는데 앞자리에 타야 더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 뒤 7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 더욱 열심히 수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늘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았으면 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었다. 나는 수업의 모든 순간을 즐겼다. 1년 전에 비하면 체력이 떨어졌고 그때만큼 격하게 타지도 못했지만 뒤쪽 자전거의 자리를 잡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나만의 리듬에 맞춰 자전거를 타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 자전거에서 내리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상태였다. 온몸에 엔도르핀이 한껏 차올랐다. 이 두 가지는 웨이트 트레이닝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수업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면서 이대로만 한다면 이번 달도 성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신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지쳐버리지 않도록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음 날에는 수영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수영을 하려면 스피닝 수업을 할 때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수영이 꽤 높은 수준의 체력을 요구하는 운동이라 생각한다. 호흡이 부자연스러운 수중 환경에서 스스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샤워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까닭이다. 여기에 내 개인적인 거부감도 더해졌다. 나는 축축한 수영장 바닥 위를 걷는 느낌을 싫어한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다. 하지만 몇 년 전 철인 3종 경기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수영을 꽤 좋아하게 되었다. 수영은 그동안 내가 해온 여느 운동들과는 다른 종류의 활동이었고 운동한 뒤의 효과도 달랐다. 충분히 훈련을 하고 수영장을 나설 때면 몸 전체가 안팎으로 활기차게 펄떡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시도했던 어떤 운동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각이었다. 내가 등록한 뉴욕집 주변의 스포츠 센터에는 레인 3개를 갖춘 소규모 수영장이 있었다. 꽤 오랜 기간 회원이었음에도 이제껏 한 번도 수영장을 이용해 본 적 없었다. 하지만 도전 2일차에 나는 스포츠 센터로 가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끔찍하게 축축한 시멘트 바닥을 까치발로 통과한 뒤 50분 동안 실내 수영을 했다. 시간을 10분씩 쪼개서 자유형, 오리발, 핸드패들, 땅콩 킥보드 등을 오가며 단조로움을 피하고 다양한 부위의 근육을 단련했다. 물 밖으로 나오니 기분이 한껏 좋아졌다. 수영하기 전 준비 과정이 싫다는 생각에 휩싸여 내가 물속에 있는 시간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잊고 있었다. 수영은 전날의 스피닝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었다. 일단 수영장은 어둡지 않았고 클럽을 연상케 하는 음악과 디스코볼도 없었다. 운동을 한 뒤의 느낌도 달랐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배에 산소가 엄청나게 들어차는 느낌이 들었다. 운동이 끝났을 땐 금속류 하나하나가 모두 느껴진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마치 전날 아무런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은 듯 말이다. 그런 내가 운동 종류를 바꿔가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에는 정말 경험하지 못한 느낌이었다. 실내 수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 날에도 50분 동안 수영을 했다. 그 다음 날에는 아파트 내부에 있는 운동시설에서 실내 자전거를 55분간 탔고 그 다음 날에도 45분을 탔다. 사실 아파트 내부의 운동시설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시간에 쫓길 때에는 편리함이 나의 선호도를 압도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 바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곳에서 타는 실내 자전거도 만족스럽긴 했지만 소울사이클 수업을 들을 때처럼 스스로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았다. 다양한 움직임도 없고 앞에서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주며 이끄는 줄리 같은 강사의 에너지도 없으니 쉽게 지루해졌다. 나는 이번 주에 6번 운동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실제로는 유산소 운동을 5번밖에 하지 못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닷새 모두 최소한으로 설정했던 20분보다 훨씬 오래 운동을 했으니까. 그중 이틀은 수영을 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또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은 날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1시간 동안 했고 아침에 플랭크와 팔굽혀펴기도 했다. 운동을 꾸준히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난달 명상도전을 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훨씬 여유를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다. 5번의 지구력 운동으로 이미 스트레스를 조금씩 날려버리고 있었음에도 명상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하니 마치 더블잽을 날린 것 같은 놀라운 기분 전환 효과가 느껴졌다. 몸도 바뀌었다.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이 강해진 것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탄탄해졌다. 나는 잠을 잘 자는 편이긴 하지만 이번 주
특히 유산소 도전의 셋째 날부터는 훨씬 더 깊이 푹 잘 수 있었다. 둘째 주, 여행 중에도 운동할 방법 찾기. 둘째 주는 아파트 운동시설에서 심심하게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날은 유산소 운동 도전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긴 시간 운동을 했지만 아주 낮은 강도로 탔기 때문에 아무런 자극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지루했다. 그냥 다리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운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만족했다. 다음 날 나는 또다시 45분 동안 실내 자전거를 탔다. 이번에는 퇴근 후에 웨이트 운동도 할 수 있었다. 그날은 드물게 외래 환자 진료가 없던 날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운동을 하는 특별한 사치를 누릴 수 있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을 그리 인상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웨이트 운동을 하면 위대한 터프걸 파워를 얻고 엔도르핀을 충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신이 났다. 나머지 주간에는 로스앤젤레스 출장이 잡혔다. 출장을 떠나는 당일에는 의도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기로 계획했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운동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계획에 따라서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너무 바빠서 혹은 출장이나 여행을 간 상황이라 운동을 위한 20분을 따로 빼기가 어렵다는 식이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는 달랐다. 나는 이곳에 갈 때마다 의례 같은 호텔에 머무는 편이고 그 호텔에서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에는 소울사이클 스튜디오가 있다.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뉴욕의 수업 스타일과는 다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신이 났다. 나는 도착한 다음 날 로스앤젤레스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멋진 소울사이클 강사 에드워드 페각의 수업을 신청했다. 로스앤젤레스 소울사이클 스튜디오의 모습은 몇 달 전 내가 마지막으로 수업을 들었던 때와 모든 것이 똑같았다. 아파트 운동시설에서 볼품없이 자전거를 탔던 때를 생각하면 새로운 스튜디오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고 수업은 더욱 그러했다.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엔도르핀을 가득 충전했다. 나는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수업을 이틀 더 듣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에는 50분 수영으로 이번 주를 마무리 지었다. 수영은 자전거 타기와 소울사이클 수업으로 채워진 일주일간의 운동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결정적 요소였다. 나는 일주일 중 엿새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성공했고 하루는 웨이트 트레이닝도 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결과였다. 여러 일정이 빡빡하게 자리 잡은 출장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스피닝 3번, 저강도 실내 자전거 타기 2번, 수영 1번 등 다양한 운동을 하며 생산적인 한 주를 꾸렸다. 한 주를 마무리하며 나는 지난 몇 주에 비해 훨씬 더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명상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꾸준히 줄었다. 흥미롭게도 몸이 탄탄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져 예전보다 더 날씬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중량 운동을 쉬다 보니 몸이 더 유연해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도 들었다. 이렇게 좋은 유산소 운동을 도대체 왜 그만뒀지? 당신의 이야기. 대부분의 독자에게 이번 달 목표는 1년 전체 목표를 통틀어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것이다. 신체를 움직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제 운동 자체보다 운동에 대한 두려움이 심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자전거 타기, 빠르게 걷기, 조깅 등 유산소 운동 수업을 끝낸 뒤 느낄 수 있는 환희에 찬 기분은 다른 어떤 활동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운동을 하고 난 다음 후회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운동은 하면 할수록 더 쉽고 더 즐거워진다. 심지어 나처럼 운동에 중독될 수도 있다. 이번 달 목표를 달성하고 하기 싫었던 운동을 매일 하고 싶어지도록 도와줄 10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뭐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라. 운동이 처음이라면 의욕적으로 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일주일에 엿새 1시간씩 한 달 내내 달리기로 결심했다면 아마 누구든 금세 나가떨어지고 말 것이다. 부상 위험도 커질 수 있다. 명심하라. 어떤 유산소 활동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낫다. 문 밖에 나가고 싶은 기분이 도저히 들지 않거든 빠른 걸음으로 단 20분 걷고 오겠다고 생각하라. 그 정도로도 하루 목표치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운동할 의욕이 정말 하나도 없는 날에는 나 5분만 하자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자. 아마도 일단 문 밖을 나가서는 헬스장에 가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점점 기운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운동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것이다. 2. 당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찾으라. 모든 유산소 운동이 다 똑같지는 않다. 만약 당신이 유산소 운동이 재미없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스스로에게 잘 맞는 운동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수영, 조깅, 실내 자전거, 그리고 소울사이클 같은 스피닝 수업을 좋아한다. 친구들 중에도 운동은 좋아하지만 실내 운동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야외에서 하이킹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정원을 가꾸고 거리를 걷는다. 이외에도 선택지는 많다. 내 주변에는 춤 또는 복싱을 배우거나 지역 스포츠팀에 소속되어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줄넘기를 하거나 동영상을 보며 홈트레이닝을 하는 이도 있다. 하다못해 아이들의 학교를 기다리는 사이 운동장 계단을 오르며 유산소 운동 효과를 누리는 사람도 있다. 이미 좋아하는 유산소 운동이 있다면 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다양한 시설 혹은 수업에 등록해 여러 스포츠를 두루 시도해보라. 두려움을 떨치고 고정관념을 깨면 전통적인 유산소 운동에서 벗어나 볼륨 댄스, 스쿼시, 롤러브레이드, 아쿠아 에어로빅 같은 새로운 운동에서 적성을 찾을 수 있다. 3. 계획을 먼저 세우라.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적용하려면 계획이 필요하다. 이번 달을 시작하기 전 나는 한 달짜리 주간 계획표를 출력했다. 마치 지도를 해석하듯 어느 날에 운동을 할 수 있는지, 또 언제 소울사이클 수업을 들을 시간이 생기는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서 운동하는 것이 더 나은 날은 언제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미리 계획을 해둬야 출근하기 전 운동 가방이나 수영복을 챙길 수 있다. 나와 달리 아침 일찍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침 운동이 더 쉬운 선택지가 될 것이다. 하루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미 운동을 마친 상태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누구에게나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퇴근 후 회식에 붙잡히거나 혹은 그저 긴 하루 끝에 너무 지쳐버릴 때가 생긴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운동을 한 사람이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운동을 한 사람들보다 운동 습관을 더 오래 규칙적으로 지켰다고 한다. 4. 여러 운동을 섞으라. 만약 내가 달리기나 수영, 사이클링 가운데 딱 한 가지만 골라 한 달 내내 그것만 해야 한다면 아마도 이번 도전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대신 다양한 운동을 번갈아 시도하면
심신이 지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운동 시간이나 강도를 조절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매일 1시간 반씩 부트캠프 수업, 다이어트를 위해 고안된 유산소 및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듣거나 매일 고강도 달리기를 하겠다는 꿈은 꾸지도 말라. 긴 시간 동안 지구력을 요하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나면 신체 기능이 회복되기까지 적어도 24시간은 필요하다. 같은 의미에서 저강도 운동만 반복하는 것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체력이 늘지도 않고 체중 감량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5. 의무감을 부여하라. 유산소 운동의 달을 추진하면서 소울사이클을 자주 언급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곳의 수업이 이번 도전에 의무감을 더해주었기 때문이다. 일단 수업에 등록하고 나면 45번 수업 직원은 상당히 비싼 $36를 이미 지불했다는 사실 때문에 운동을 빼먹을 확률이 낮아진다. 게다가 수업이 일단 시작되면 강사와 다른 수강생들이 보고 있으니 도중에 나갈 수도 없다. 단체 운동만이 이런 의무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침에 달리기를 하기로 친구와 약속해 함께 뛰거나 직장 동료와 점심시간에 자전거를 타기로 약속하는 방법도 있다. 당신이 특히 가성비에 끌리는 사람이라면 헬스장 등록이나 소규모 운동 스튜디오 수업을 결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6. 소셜미디어 팀을 활용하라. 나는 원래 거의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라 운동 자체를 위한 동기부여가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일은 달랐다. 확실히 도움이 필요했다. 친구들과 소셜미디어 팔로워들에게 나의 도전 소식을 말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나의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자전거보다 침대가 더 편안해 보일 때마다 영감을 주는 트윗이나 코멘트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여러분도 자신의 도전 목표와 매일 해낸 구체적인 운동 내용을 소셜미디어 응원단에게 상세히 공유하기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함께 도전하겠다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운동 기록을 공유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일이 당신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운동 루틴을 구상하거나 아예 새로운 운동을 접할 때 혹은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팁을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7. 기록하라. 어떤 유산소 운동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기록하면 이제까지 당신이 이룩한 성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욱 기운을 낼 수 있다. 나는 앞서 출력했던 한 달짜리 달력에 어떤 운동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손으로 직접 적고 스스로 달성한 것들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어떤 날은 오직 기록을 남기기 위해 운동을 하기도 했다. 최신 기술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앱을 찾아보라. 운동 기록을 남기거나 당신의 운동 루틴을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많은 앱들이 존재한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다. 8. 시합에 참여하거나 기술을 완성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세워라. 특별한 목표를 위해 훈련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예컨대 5km 마라톤이나 미니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서핑 같은 특별한 기술 습득이나 3kg 감량 등의 도전 목표를 세우는 것이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어주기도 한다. 이처럼 특정한 목표와 유산소 운동을 결합할 때에는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새로운 운동을 시도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은
자선 활동의 일환으로 특정 행사에 참여하고 싶을 수도 있다. 마라톤 완주 같은 활동이 포함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거나 휴가나 동창회 등 특별한 상황에 대비해 몸매를 가꾸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다. 트레이너를 구해도 좋고 온라인에서 트레이닝 계획표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자료를 찾아봐도 좋다.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유산소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하자.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요요 없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9. 음악 말고도 들을 것은 많다. 나는 운동하면서 음악 듣는 것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시도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유산소 운동의 달에 도전했을 때는 달랐다. 자전거를 타면서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했다. 음악과는 달리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은 이야기나 대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중에도 집중할 수 있다. 방송을 듣다 보면 힘들다는 느낌을 잊을 수 있었다. 시간도 더 빨리 갔다. 와인, 정치, 역사 같은 다소 어려운 주제의 교육적인 팟캐스트를 듣고 있으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수련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 10. 인스타 각 운동을 하라. 멋진 풍경을 보며 자전거 타기, 댄스 수업이나 플래그 풋볼 같은 새로운 활동, 시험삼아 해본 달리기나 하이킹, 텃밭에서 작물을 수확하는 등의 활동들은 모두 사진으로 남길 만한 훌륭한 소재다. 유산소 운동의 여정을 사진으로 남겨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다 보면 도전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 나는 운동할 때마다 셀카를 찍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팔로워들의 반응과 응원을 보며 힘을 얻는다.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지금 인생의 체력을 길러야 할 때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